우리 인체 혈관이라고 하는 게 심장 앞에는 동맥이 있고 동맥 다음에 세동맥이 있고 세동맥 끝에 이제 말초 모세혈관이 있는데, 끝에 말초 모세혈관은 이게 정맥하고 이렇게 정맥 모세혈관이고 정맥 혈관 입구가 또 말초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를 빼주면 동정맥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다 잘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혈을 빼서 잘 나오면, 근데 이제 어혈을 빼면 말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스펀지 그 사이처럼 미로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한 군데서 빼면 주변에 있는 어혈이 이렇게 딸려오기 때문에 어혈이 나와서 피만 돌면, 피의 유속만 빨라지면 산소 공급이 늘어난 만큼 두통은 당장 멎어요. 근데 여기서 빼면은 주변 어혈이 또 딸려오면 또 빼내고, 주변에 얼려서 오면 이렇게 빼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녹이면서 빼는 거하고 그냥 빼는 거하고, 그냥도 어혈이 이제 가끔 가다가는 어혈이 묽어서 그냥 생다지구리 빼도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빼든 아니면 그걸 녹이면서 빼내든 어혈만 나오면 효과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사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혈점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사의 균형을 충분히 맞추면서 영양분, 철분, 염분 이 3대 요소를 맞추면서 사혈할 때 사혈하는 요령과, 그냥 이걸 안 맞추고 그냥 주겸수하고 마시면서 나는 허리 아픈 것만 이것만 낫고 그냥 나머지는 천천히 할 거다, 이렇게 사혈할 때하고 사혈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이게 이 사혈점은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리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는 허리 아픈 거나 좀 몸에 나고 말겠다 이러면은 그냥 빼도 한 5회 내지 6회만 빼도 어혈만 나오면 좀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오면은 좀 어혈이 나오는데도 이게 바로 통증이 안 없어지고 이러면은 그냥 어혈 빼는 양 봐서 그냥 철분 보충기 하고 주겸수하고 요것만 맞으면서 6번, 14번만 빼주는 게 사혈점이에요. 이제 8번하고 9번, 1번을 빼는 거는 몸을 통째로 신장과 간까지 궁극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빼면서 보사의 균형을 안 맞추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은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1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한다. 좀 이해가 됐나요? 여기다 좀 이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신천 생리학을 공부를 잘 해보시면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혈압 당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6번하고 8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한 50% 나올 때까지 미리 빼주면 과연 고지혈증 고혈압이라는 병이 올 수 있을까? 제 1호는 올 수 없습니다. 이게 미리 빼주면은 고혈압도 예방되고, 그러면 고혈압이 예방되면은 만약에 고혈압이 왔다고 하더라도 6번하고 8번을 빼서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50%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그러면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이 우리가 예방이 되고 또 고혈압이 있어도 치유가 됐다. 그러면 당뇨병이 올 거냐? 거의 97%는 당뇨병까지도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조금씩 다르니까 자신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해서 사혈하시면, 그래서 그냥 단답으로 그냥 머리 아플 적에 머리 아픈 것만 이렇게 조금 임시 처방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면은 그냥 1번, 17번, 9번 요것만 이렇게 빼면은 어혈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혈이 너무 이제 완전히 그 콜타루처럼 칵 쩔어서 까만 콜타루처럼 이렇게 침으로 찌르면은 좁쌀알갱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또그로만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면 또글또글 굴릴 정도로 그렇게 오래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근데 애를 먹어도 결국은 그걸 녹이면서 빼내면은 뚫리거든요. 이제 힘들게 뚫어도 얻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머리 비듬 있으면 비듬 없어지지, 탈모증 있으면 탈모증도 없어지지, 개기름 끼는 사람 개기름 없어지지, 아무리 신경 써도 두통 안 오지. 그래서 사혈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하고 피부족이 오는 예는 극히 좀 드물어요. 특히 이제 사혈하기 전에 어떤 빈혈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고요.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사혈을 하면서 어떤 긴장이나 이런 거라서 이제 사혈하면 침으로 찌르고 땡기고 이러면 이렇게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경직돼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미 경직이 됐던 어쨌든 1번, 17번, 9번을 빼주시면 그런 증상은 없어지고 또 거기를 빼주면 앞으로 올 질병도 예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갱년기 증후군이네요. 먼저 그 질문 내용부터 하고 본 강의 시작할게요. 갱년기 증후군인데 왜 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한바탕 나는지에 대한 심천생리학 시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를 부탁한 주제고요. 근데 이제 이 갱년기 증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먼저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먼저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에 제가 120조 마리나 되는 이 세포들은 우리 한 사람처럼 독자적인 영성, 그래서 저는 120조 마리의 영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은 그 120조 마리의 영체의 대통령이고 그걸 이제 통제하는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희노애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주변 환경에 동요를 받는다. 이거를 바탕으로 둬야 갱년기 증세나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 우울증 같은 거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인체를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독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들이 뇌에 전달된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은 갱년기 증세나 우울증이나 폐쇄공포증 정신과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해요. 우리 인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첫째 이거를 이제 기존 바탕으로 하나 깔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켜야 이걸 풀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체의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인체 말초모세혈관이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없고 어떤 병이 올라면 50% 이상 60% 막혀야 질병이 온다. 이래놨고 어혈은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모세혈관이 막히고 전체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풍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이거를 기초로 놓고 보면 이 속에 이 두 가지를 접목하면 갱년기 증세는 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보통 갱년기 증세가 언제 나타나요? 보통 평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한 55세쯤 나타나죠. 그럼 55세면 어혈은 몇 프로일까요? 55%죠. 그럼 생혈은 45%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 참 보면 어떤 사람은 갱년기 증세를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50세쯤 되면 막 땀이 났다, 열이 났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55세 갱년기 증세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에 따라서 어혈이 좀 많고 적고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세에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전신에 땀이 나는 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몸의 체온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몸에 이렇게 열이 나면서 땀이 난다. 이거는 아마 이제 두 가지를 접목해야 될 거예요. 뭐냐고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도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여기다가 고혈압 증세를 같이 곁들이고 있다고 하면은 열이 났다. 심하면은 눈에 이렇게 충혈도 됐다가 또 땀도 났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우울증까지 같이 겹쳐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힘든 게 되죠. 근데 이런 증세들을 과연 심전 생리학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러죠. 그럼 10명 하면 9명 낫는 병 아닐까? 근데 갱년기 증세를 낫는다. 갱년기 증세 하나만 보고 접근하면은 이 사열하는데 좀 이렇게 열정이 식을 수가 있어요. 열정이 식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55세면 어혈이 55%고 90%가 맞으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55세 때 미리 어혈을 싹 빼가지고 어혈을 한 30% 정도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어때요? 수명을 상당히 90%가 쌓일 때까지 한번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한 50대에서 갱년기 증세 때 전반적으로 한번 싹 빼주면은 갱년기 증세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 치매, 뇌경색, 뇌출혈 이런 병까지 상당히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거는 똑같은 55세라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굳이 갱년기가 아니고 55세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여름에는 더위를 잘 못 참고 겨울에는 추위를 잘 못 참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은 또 필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는 보려고 하면은 피부를 봤을 때 말초보혈관이 팽창되면 간 기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눈 주변, 입술, 손바닥 안쪽 여성의 생리혈이 검푸른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몸에 뭐 쥐눈이나 쥐젖 같은 거, 티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간 기능까지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갱년기 증세가 온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요.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면 갱년기만 치료될까요? 아니면 당뇨, 고혈압이 동시에 치료될까요? 어때요? 심전생리학은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를 하게 되면 고혈압도 치료되고 당뇨도 치료되고 또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렇게 두통까지 이렇게 동반한다. 눈이 충혈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1번, 9번까지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뇌경색, 뇌출혈까지도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동시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풀으면 또 이렇게 또 풀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갱년기,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과연 병명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병일까? 심전생리학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병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전, 어혈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이 막으면은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줄여놨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화학 반응의 응고 물질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산도가 높아지면서 난치병이 온다. 이걸 연결하면은 사실 병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기 몸을 이제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할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는 조혈 기능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보사의 균형을 맞춰서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하냐 이 차이지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이게 없든 치료는 다 가능합니다. 뭐 100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면 적어도 93%, 95% 정도까지는 완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갱년기 증세가 오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풀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인체 체세포가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작은 영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희노애락,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답답하고 쉬고 싶어하고, 또 산소가 풍족하면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 세포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준으로 생각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으면,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얼굴 알고 친구 이렇게 아래로 따지면 한 7, 8명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어나가면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지잖아요. 그러면 갱년기 증세, 나이가 55세다. 그러면 어혈이 55% 말초 모체혈관을 막았다. 활동성 세포는 몇 프로일까요? 4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55%는 죽고 45%만 남았다. 그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 여기다 플러스 혈액 속에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고, 또 산도가 높아서 산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울증이나 심하면 잘못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어혈을 내 몸속에 30%를 빼내면은 어혈이 빠져나온 그 빈 공간은 무엇이 채울까요? 생혈이 채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혈이 55%에서 30%를 빼면은 25%를 갖다가 줄여버리면 생혈은 75%가 되거든요. 그러면 활동성 세포가 7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나이가 들어 갱년기에서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이 심천 생리학이 아니고 우리가 현대학에 보면 당신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이가 55세면 어혈은 55%. 보통 여성들이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생리가 중단되죠. 그러면 생리가 중단되면은 이제 노화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생리도 안 하고 배란도 안 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55세에 생리가 중단돼 가지고 60대가 됐다. 그러면 생리가 중단된 후에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사람을 한번 내가 이렇게 사혈하는 대로 사혈을 끝내면 다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할 거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마 80% 이상은 다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할 거려. 그러면은 다시 회춘이 된 걸까요? 안 될 건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세를 놓겠다는 얘기고, 이세를 놓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태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혈액을 내 몸에서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해 줄 여건이 되면은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하는데, 나이가 55세면 생혈은 45%고 조혈 기능도 4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45%의 조혈 능력 가지고는 폐하가 크면서 먹을 혈액을 생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5% 생산 능력 갖고는 애를 키울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생리도 중단하고 배란도 중단되는 게 우리 인체의 생리 이치다. 그러면 어혈을 30% 빼내면 조혈 기능은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30%가 늘어났죠. 그럼 30%가 늘어났으면은 이제 이 정도 혈액 가지고는 내가 다시 애를 키울 수 있다 해서 다시 생리도 하고 배란도 하는 게 우리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엉뚱한 방법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답답한 게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어떤 걸 수치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체가 이렇게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마음은 뭔 일이든지 막 다 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육체적 노동은 웬만한 사람들 두세 명 보태야 저 일하는 만큼 아직도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이제 빨리 지치고 몸이 못 이기면 얼굴이 붓고,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 기억해 보세요. 제 얼굴 이렇게 보면 약간 둔하고 이제 노동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 나면 조금 이렇게 부었다가 낮에 활동하면 좀 빠졌다가 그러면서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탄력성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혈하면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우선 일이 급해가지고 내 이제 살집을 갖다 져놓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자꾸 일을 해보니까 몸이 체력이 떨어지는 게 급속도로 빨라요. 그래서 이거 더는 이제 한계점이 다다라서 더는 이제 미룰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년을 계획하고 사회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이제 예전하고 제가 이게 차이를 두면은 예전에 비해서 머리 숱이 50%밖에 없어요. 이게 손가락 굵기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머리 뒤에 이렇게 묶은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젊어서는 이 머리가 이렇게 사진 보면 알지만 내버려 두면 허리 밑이까지 이게 길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거 3분의 1밖에 길이가 안 기는 거예요. 숱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안경도 예전에 안 끼다 안경도 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두면은 이거 노화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근데 과연 이제 내 몸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1년 동안 작정하고 사회를 하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제 모습 보면은 이 안경도 벗어야 되고 머리숱도 다시 만해야 되고 피부도 다시 깨끗해져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재생복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상은 영생구조로 영원히 세포 부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그러거든요. 세포 한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산다. 또 5,000년 후에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5,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또 지금 있는 사람이 5,000년 후에도 살을까? 한 사람도 없다. 근데 5,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내려왔 거냐?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 놓고 자식 놓고 또 5,000년 후에는 또 자식 놓고 자식 놓고 자식 놓고 해서 내려가요. 우리가 한 사람을 크게 보면은 이게 8, 90년을 한 주기로 넘어가지만 우리 인체 체세포 약 120조 마리나 되는 이런 세포들은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주기로 80일이 되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사람이 자식 놓듯이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부모 세포는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걸 제가 책에다 써놓은 데가 30년 전인데 불과 3, 4년 전에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일본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어떤 자꾸 이렇게 약으로 수술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병들고 노후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 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데 정상적 각 장기 기관 조직이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한 70% 정도는 이게 없어져도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 기관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병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두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혈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어혈을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혈을 조금만 빼도 금방 피부족이 오는 사람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이제 교육이 없으면은 좀 예방사혈적으로 좀 미리미리 해주면은 비용 부담도 적게 들고 어혈 양도 적고 조혈 기능도 왕성할 때요. 그래서 제가 조혈 기능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55세면 갱년기 때 55세에 갱년기가 왔다면 어혈이 55%, 그럼 생혈은 45%, 조혈 기능 45%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 따져본다고 하면은 조혈의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초창기에는 혈액을 간이 만들어낸다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신장과 심장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다가 또 한동안 지나니까는 또 골수에서 조혈무 세포가 만들어낸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혈관이 장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계속 바뀌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체를 보면 정답은 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포도 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으면 대변도 보고 소변도 봐요. 그게 대변에 해당하는 게 혈액 속에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55%가 막히면 생혈은 45%거든요. 그러면 먹이 공급이 돼서 먹고 싸고 하는 생식 활동을 하는 세포들은 45%면 조혈 기능도 45%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치로 풀어보면은 별반 또 어려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말초 모실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간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90% 이상이 막아야 심장이 멈춘다고 그러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고 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을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면은 어혈이 생성되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우리가 수명을 길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제 몸에다 이제 사유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도 이게 복원이 될란가. 이제 이런 또 의문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큰 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현재요. 의료보험은 열심히 내는데 치과 외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자신해요. 어차피 무슨 병이 있다고 한다고 한들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가지고 치료하는 걸 완치라고 하는 걸 묻거든요. 현대과학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그랬어요. 산소 공급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가 맑아져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은 뭐냐?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장 속에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속에 식중독균이 많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이 많아요.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이 많은 걸 아랫배가 싸늘한 건 피가 못 도는 건 그대로 놔두고 유산균만 먹는다고 2, 3번 위치에 말초 모세혈관이 어혈이 없어져서 피가 돌고 산소 공급이 돼서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완치라고 하는 건 어렵거든요. 또 이렇게 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가공해서 1차 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산이 녹여버려요. 이게 이제 빈혈 환자거든요. 이게 심하면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인 거고 심부전증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증세 지금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학문이 있느냐? 제로. 장속에서 가공하는 것도 싸늘한 것도 제로. 중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도 제로.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것도 제로. 현대과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순환기계통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심전 생리학 빼면은 해결책 없다. 요즘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옛날보다 어때요?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제 많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럼 오래 살면 살수록 어때요? 치매 환자들 급속히 늘어나죠. 이거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나 국민이나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인체를 그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시각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방법 가지고는 해결책 없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책도 어때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있어도 이제 내일은 또 여기서 이제 또 중국 강의 하거든요. 이제 직접 이제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사이버로 여기에서 그냥 강의하면 중국에서 교육생들이 그냥 직접 듣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더 사회요법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가까운데 이렇게 두고 너무 대식거리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제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제 모습은 계속 일주일마다 한번 강의하고 30년 전부터 강의한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습이 보내는 게 영상으로 다 찍혀 있고 하는 말도 다 찍혀 있어요. 머리 보여주면서 요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보여줘요. 근데 이걸 다음에 숱이 많아지고 더 길이가 길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사열하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열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필수적으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으면 좋아요.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났을 때가 가장 건강할 때, 이때 나이가 14, 15세 때라는 거예요.
14, 5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상이 아닌 거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속옷만 입고 앞뒤 사진 딱 찍어놓고 채사파 한 마리의 수명이 우리가 80일이라고 그러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대조해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뀝니다. 이게 바뀐다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거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적으라고 해보면은 적어도 한 200개에서 3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자꾸 어떤 신비의 명약, 신비의 비방, 처방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해결책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 가지고 우리 인체의 질병이 치료될 것 같으면 지구상에 있는 약 안 써본 약이 있겠느냐? 한약재 안 써본 거 있겠느냐? 혈관이 막히고 어혈이 쌓이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적 예방 치료는 힘이 들어도 이 방법 아니고는 해결책 없습니다. 우리가 사혈하면은 막 1년 해라, 1년 6개월을 해라 하면 이게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들, 내일 이제 중국 강의는 심장질환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심장질환 할 건데 이런 병들 심장에다가 관, 스프링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넣는다고 해결책 없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얼마든지 그거를 본인들이 배워서 노력만 하면 해결책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워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좀 모든 걸 좀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은 먹고 입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부를 가리키는 동호회나 이런 배움터에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을 치료해도 고혈압, 당뇨가 치료 안 되는 거를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작용 없이 치료한다고 하면 과연 그 배우는 비용이 그게 부담스러운 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에 한 사람 정도만 이걸 제대로 배워서 가족도 이렇게 건강 돌본다고 하면 2년 정도 이렇게 배운 사람 보면은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90% 이상 줄어든다 소리를 아무도 이걸 배운 사람들은 반박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해도요.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우리가 치매나 뇌경색이나 이런 병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갱년기 이런 증세들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보통 열이 난다 이러면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는 거는 6번, 8번을 사혈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건 따로 이렇게 보면 이제 5번의 그 몰아빼기나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이제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는 거는 6번, 8번이 치료점이고요. 또 머리 쪽에서만 또 식은땀이 나고 열이 이렇게 상열이 된다고 하면은 1번, 9번 추가해 주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5번, 30번 추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혈점을 이제 어디에 이렇게 빼느냐에 따라서 그 사혈점마다 이렇게 효능점이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혈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기능 자체, 엔진 자체를 회복시켜 놓고 가지를 치료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프고 이럴 때 1번, 9번 빼면 두통 없어져요. 근데 이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1, 2년 갈 수 있고 3, 4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8번을 안 빼면 틀림없이 다시 막혀도 또 오거든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혈 잘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만 빼고도 어혈만 나오면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5, 6개월을 빼야 그때부터 어혈이 삐질삐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동호회 가서 이걸 이제 배우다 보면 사람마다 어혈이 잘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빼도 끄떡 없는 사람, 사람마다 전부 편차고 혈액 빛깔에서부터 냄새까지 전부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경험 들어보고 이러면은 거 가서 배우는 그 노력이 결코 이렇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 갱년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래요. 모든 병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사혈요법을 이렇게 보급할 적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딱 해줬더니 이분들 하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제일 걱정이 된 게
뇌경색 중풍이었다는 거예요. 치매. 근데 이 교육을 뵙고 나서 자기 스스로 치매나 뇌경색 같은 거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사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하니까 그냥 마음이 노후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짧은 강의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가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봐요.